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를 좀 얘기를 하자면 포르투갈이 1대 0으로 끝나면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메인 조합이. 그리고 어, 오히려 이제 U20 같은 경우가 뭐 아르헨티나도 이기고 그리고 콜롬비아도 이겼더라고 스페인을. 그래서 뭐 프렌이라든가 뭐 항상 이제 끝나고 나면 아쉬운 거니까 어, 어제는 느낌이 막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1마인 조합도 이제 배당이 높지는 않았잖아요. 포르투갈도.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이 해주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오늘 오전 미축이랑 그리고 뭐 오늘 낮 경기는 어제 미리 다 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좀 늦게 일어나서 이제 원래 오늘 오전 경기를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메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보니까 뭐 아르헨티나 경기에 소집이 되긴 했는데 제가 아르헨티나 경기를 못 봐서 뭐 안 뛰었다. 그리고 그 열리는 경기가 뭐 인터 마이애미 홈 경기라고 했던가? 그 다음 경기가? 그래서 뭐 메시를, 그러니까 이 1위는 못 하더라도 지금 남은 두 경기 중에 이제 승점 싸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뭐 일부러 뭐 감독이 뺐다. 뭐 아무튼 뭐 여러모로 그런 게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차피 미국에서 열리고 친선 경기도 하필 또 인터 마이애미 홈구장이네. 그러면 뭐 잠깐 이제 대표팀 소집됐지만 중간에 텀이 이제 있으니까 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 두 골에 이제 1러시까지 했기 때문에 득점왕도 지금 다시 선두로 올라가는 것 같고, 어쨌든 참 좀 흔치 않은 일이긴 해요. 소집되어 있는데 뛰는 거 보면. 그래서 4대 0으로 이겼더라고요. 4대 0으로. 뭐 메시가 없더라도 대표팀 소집 안 된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길 확률이 높다고 생각은 하긴 했거든요.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낮 경기 때문에 조금 일찍 왔고, 이따 뭐 낮이 됐든 오후 늦게가 됐든 다시 한번 방송을 할 테니까 뭐 생방 못 보시는 분들은 그때 다시 한번 오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유튜브를 뭐 그렇게 빨리 올린 건 아닌데 평소보다 너무 많이 봐서 뭐 구독 안 한 사람들도 이제 그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구독한 사람들 거의 반, 오히려 구독한 사람보다 구독 안 한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일부러 구독 뭐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제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제가 그 숨 말고 이제 유튜브에 이제 그 뭐지, 이 숲에서 이제 구독 같은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뭐 별풍선은 이제 라이브에서 그 뭐 후원하는 그런 방식이고,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이 넘고 뭐 기본 1000명에서 500명으로 다운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모든 걸 다 하려면 1000명 이상이고 뭐 방송 시간도 이제 그 올린 영상 시간도 어느 정도 넘어야 되는데 올린 영상 시간은 지금 거의 채웠고, 어, 이제 500명 이상 넘으면은 그게 이제 그 멤버십을 할 수 있어서 그걸 하려면은 구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야 좀 유입이 많아진 상황이라 뭐 구독자들도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 예, 그거 넘으면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뭐 나는 유튜브만 본다, 뭐 수업을 안 본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구독을 해주시면 나중에 유튜브로 똑같이 적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낮 경기는 그냥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지금 2시 마감이라서 일단 언급을 해드리자면 수원 삼성 승으로 봐야죠. 요거는. 왜냐면 천안 시티가 이제 수원 삼성하고 너무 차이 나는 것도 있긴 한데
일단 천안시티, 수원 삼성도 이제 경고 누적인가 퇴장 때문에 이제 출전 정지가 있는데 천안시티도 이제 공격의 경고 누적 그리고 외국인 선수의 부상 의심되고 뭐 이러다 보니 수원 삼성이 아무리 최근에 홈에서 승리가 없더라도 1위 경쟁 그리고 2위를 지키려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고 딱 하나 이제 걸리는 건 천안시티가 요새 은근히 잘한다는 겁니다. 홈에서 인천전도 이제 3대4 아쉽게 졌고 원정에서는 또 전남도 4대3으로 이겼고 해서 지더라도 쉽게 안 지는데 최근에 이제 어쨌든 부산하고 비겼고 전남한테 1대4로 지면서 좀 아쉽긴 해요. 조금 아쉽긴 한데 수원 삼성도 지난번 인천하고 비겼고 아직은 1위를 노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뭐 자력으로 이제 다 이기고 인천이 3경기 이기면 결국엔 승점 1점 차로 이제 인천이 앞서기 때문에 불리한 건 맞는데 일단은 다 이기는 방향으로 봐야죠. 최대한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수원 삼성 승을 보고 마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차라리 그 뭐지? 2.5 줬으면 오버를 갈 텐데 하필 또 3.5를 줘가지고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배당 대비 그렇게 메리트 있지는 않아요. 지금 한 번 더 배당이 빠져서 1.26이기 때문에 그냥 수원 삼성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행까지는 천안이 최근에 이제 잘하는 것도 있고 뭐 전남전 제외하면은 생각보다 골을 좀 많이 넣고 있어서 요새 홈에 수원 삼성이면 살짝 불안하다. 그래서 나 고배당 가고 싶다 하면 차라리 이 오버 쪽을 노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이니까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 자 전남 안산 요것도 어제 분석했을 때 전남 승이었습니다. 안산하고 순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도 있는데 안산이 요새 성적이 안 좋더라고. 최근에 이겼던 적이 4개월 전이니까 한 번쯤은 이길 때가 됐는데 그러기엔 전남이 너무 잘합니다. 최근 경남 원정에서도 이제 2골 내주고 3골 때려 넣었고 발디비아가 그때 엄청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홈에서도 득점이 많기 때문에 뭐 전남 승 봅니다. 전남 승. 마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안산이 생각보다 실점을 많이 안 했던 적도 있어요. 뭐 최근에 0대2로 전남한테 지긴 했지만 뭐 한골차 승부도 많았고 한참 무가 나올 때는 비기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최근 경남, 충남, 아산 그리고 김포 원정에서 비긴 것도 큽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승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부산하고 그 부천도 잠시만요. 아침이라 이제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요것도 부산 승보입니다. 근데 요거는 부산 승무 사이드로 봐야죠. 왜냐면 이 부천이 순위가 더 높습니다. 부산보다. 근데 왜 부산 승을 보냐면 이 승점이 불과 2점 차입니다. 오늘 이기면 순위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인천 수원 제외하면은 전남부터 뭐 성남까지는 거의 뭐 한두 경기 차이기 때문에 몇 경기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홈에서 부천 상대로 최근 4경기 무패고 이 부산이 최근 4연속 무승부인데 9경기 무패거든요. 잘 안 집니다. 실점도 적고 그래서 아무리 이제 부천이 지난번 성남 잡고 수원 삼성 원정에서 2대2로 비겼다고는 하지만 이 퇴장이 있습니다. 몬타뇨 선수가 퇴장으로 빠지기 때문에 바산이 혼자서는 좀 빡세지 않을까. 몬타뇨가 또 최근에 골에 기여한 게 좀 많더라고요. 어디였지? 그 부천하고 이제 전남전에서 한 골씩 넣었기 때문에 뭐 부산은 또 워낙 이제 패배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부산의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가능성도 있긴 한데 뭐 부천이 그렇다고 이제 뭐 득점력이 낮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득점으로만 보면 10골 이상 차이 납니다. 근데 부산이 10골 이상 실점이 적기 때문에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부산이 한 골 더 앞서긴 해요. 그래서 부산이 뭐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홈이라
그래서 부산 승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산푸이로하고 요코 FC는 뭐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산푸이로 승 봅니다. 왜냐면 요코하마 FC가 이제 최근에 잘했던 게 홈에서의 성적이었는데 지난번 이제 홈에서마저 산푸이로한테 졌죠. 이게 1, 2차전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요코하마 FC는 그나마 홈에서 잘했지 원정에선 득점력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산푸이로가 이제 경기를 대충 아니면 이제 뭐 다음 리그 경기를 신경 쓴다 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하필 또 다음 리그 경기가 요코하마 FC 원정입니다. 리그 경기. 그러니까 3연속으로 붙는 거거든요. 아니구나. 잘못 봤네. 나고야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자, 3연속은 아니고 제가 요코하마 FC를 산포이로로 잘못 봤네. 어쨌든 산포이로가 최근에 이제 무패인 것도 있고 8경기 그리고 뭐 설렁설렁 했을 때 뭐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리 안 하면 뭐 요코하마 FC가 선제골을 넣든가 뭐 그러다 이제 뭐 지더라도 두 골 차로만 안 지면 되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요코하마 FC의 득점력이 너무 저조하고 산푸이로가 이제 무패 흐름을 갖고 가고 있고 일정이 좀 빡세요. 산푸이로는 뭐 다른 컵도 있죠. 이번 그 리그컵도 있죠. 아챔도 있죠. 리그 경기도 있죠. 빡세긴 한데 뭐 리그 경기가 이제 5일 뒤에 열리고 홈이기 때문에 산푸이로 승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괜히 언더 갔다가 뭔가 이제 뭐 2대1 스코어 나오든가 그러면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전 산푸이로 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가시와 가와사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와사키가 지난번에 이제 어쨌든 리그에서 가시와 상대로 4대4로 비겼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가와사키가 이제 득점이 많긴 하지만 실점도 좀 꾸준했었거든요. 근데 가시와 상대로 어쨌든 홈에서 이겼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근데 가시와가 홈에서 성적이 엄청 좋아요. 원정에서는 최근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데 뭐 3번이나 비겼고 또 홈에서는 산프히로한테 최근에 비긴 거 말고는 패배도 없고 무승부도 없습니다. 그만큼 승리가 많기 때문에 뭐 요거는 무승부를 볼 수도 있죠. 가와사키가 유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시와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 요거는. 그리고 3대1이기 때문에 오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와사키가 뭐 이길 수도 있고 뭐 다득점 비길 수도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버 가시고 그래도 가시와가 이길 것 같다. 뭐 연장까지 갈 수도 있고 이기더라도 결국 가와사키가 올라가는 그림이다 하면은 가시와 승을 가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저는 오버입니다. 오버. 그리고 몰라요. 배당이 지금 제가 분석하는 와중에 떨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일단 오버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배당이 현저히 떨어지긴 하지만 가와사키가 아무래도 유리하다 보니 가시아가 좀 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두 골 차, 한 골 차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버가 1순위고 그다음 고배당으로 가시와 승을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성남 인천 무 봅니다. 무. 이게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성남이 최근에 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2경기 무득점. 뭐 김포전까지 하면 3경기 무득점. 근데 그 전에 한 13경기인가 무패를 했었고 인천 원정에서도 잡았었거든요. 성남이. 그래서 당연히 인천이 1위고 중요하긴 한데 최근 성남한테 3연패 중입니다. 3연패. 홈에서도 연패 중이고 그래서 상성이 성남이 좋고 자, 인천 입장에서는 뭐가 이제 안 좋냐 뭐 홈에서도 1등 그리고 원정에서도 1등 다 좋은데 성남이 실점이 워낙 적다 보니 이 홈에서의 실점을 생각했을 땐 원정 인천의 이제 실점률하고 비슷하다. 다만 이제 성남이 수비에 경고 누적이 있습니다. 신재원 어시를 8개나 했는데 요게 좀 타격이 있을 수는 있다. 거의 풀로 뛴 것 같거든요. 경기를. 뭐 인천은 공격이나 미드필드에 크게 부상이 없어서
좋은데, 왜냐면 인천이 최근에 득점이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수원, 화성 다 한 골씩. 이랜드전 비겼고, 그러니까 천안시티 이길 때도 4대3.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최근 들어 조금 애매하지 않나. 홈에서는 그 더욱 승리도가 없을 뿐더러. 그래서 성남이 이제 최근 득점이 없긴 한데 생각보다 쉽게 질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무승부 보고 무각이 좀 빡세다. 그래도 승패로 보면 인천 승무로 봐야겠죠. 근데 전 무에 좀 더 가깝고, 어, 애매하다 하시는 분도 언더 가면 되겠다. 왜냐면 성남이 득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언더는 좀 별론 게, 최근에야 득점이 없지만 그 전에 보면 뭐 3대0, 4대0, 뭐 수원 삼성 2대2 비기고 인천 원정에서 2대1로 이겼기 때문에 언더는 좀 뺍시다. 그냥 인천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저는 무에 가깝습니다. 무. 근데 인천은 순위 경쟁을 하다 보니. 근데 성남도 중요합니다. 왜냐? 그 8위거든요. 딱 성남까지가 거의 걸쳐 있다고 보면 돼요. 5위부터 플레이오프를 진행하기 때문에 성남이 지금 이랜드하고 승점이 4점 차입니다. 3위하고 전남하고는 7점 차고, 뭐 부천하고 5점. 한두 경기면 충분히 바뀔 수 있거든요. 뭐 충남 아산은 40점이라 사실 조금 빡센 부분이 있잖아요. 두 자릿수라. 근데 성남까지는 가능하다. 오히려 이랜드하고는 4점 차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 좀 높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충남 아산하고 경남, 요것도 무승부 봅니다. 이건 그냥 무로 볼게요. 충남 아산이 최근에 안산 원정 잡고 4경기 만에 승리를 했고, 경남은 다 잡은 경기 놓쳤죠. 전남한테 2대0으로 이기다 2대3으로 역전패. 근데 경남이 최근에 원정에서 3경기 연속 무패고, 수원 삼성 잡고 부산하고 비기고, 이러면 경남이 좀 더 좋을 수 있다 보거든요. 근데 배당이 충남 아산이 너무 적어요. 1.55까지 떨어졌는데 그 정도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뭐 봤을 때는 충남 아산이 순위도 더 높고 득실도 더 좋고 경남이 득점 실점 더 많기 때문에 다 안 좋거든요. 근데 충남 아산은 좀 애매해요. 포지션이 위로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강등권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고. 근데 경남은 좀 급합니다. 오늘 만약에 승점을 못 채워서 벗어나지 못하면 밑에서 쫓아오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경기 수가 뭐 한두 경기 남은 게 아니고 오늘 포함 6경기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빡세다. 그래서 이거 생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왠지 경남 프렌이 더 좋아 보인다. 느낌이. 뭐 배당은 지금 충남으로 엄청 떨어지고 있긴 한데 저는 왠지 최근에 흐름 보면은 경남이 잘해요. 수원 삼성 원정도 잡고, 그 원정에서 쉽게 지는 경기가 없었어요. 최근에 성남한테 질 때도 이제 한 골 차였고 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번 충남 아산전은 또 비겼기 때문에 좀 프렌이 배당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올라가서 좀 프렌 봅니다. 프렌. 해서 요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다. 지금 쌈프이로는 배당이 좀 바뀌는 것 같거든요. 배당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부터가 산마리노 노르웨이까지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했다는 점, 그리고 이따 오후에 한 번 더 옵니다. 그게 정확히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엔 2시 경기가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쌈프이로 가시화가 진행 중일, 쌈프이로도 아마 끝났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한 4, 5시 그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자 이제 월드컵 예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는 12경기이기 때문에 뭐 근데 얘네 좀 제외하면은 몰타까지만 공개하는 걸로 합시다. 앞에 뭐 요거는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자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K리그도 잘만 보면은 갈 게 있어요. J리그 컵도 그렇고. 자, 산마리노하고 키프로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컵 예선입니다. 오늘 A매치 친선 경기는 딱 한 경기 있어요. 몰타하고 보스니아.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요거 U20 경기입니다. U20 노르웨이 프랑스도 U20 참고하세요. 이거 칠레에서 열리는 겁니다. 자, 산마리노 키프로스가 6번 붙어서 6번 다 이겼거든요. 산마리노가 지브롤타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못하는 걸로 치면은. 그러니까 산마리노가 뭐 리히텐슈타인을 최근에 뭐 24년도에 이기긴 했는데 지난번 오스트리아 10대 0, 0대 10으로 졌고 실점이 꽤 많아요. 그래서 키프로스도 그렇게 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키프로스가 최근에 뭐 홈에서 보스니아, 루마니아하고도 비겼고 오스트리아 원정도 한 골밖에 안 줬고 뭐 홈에서는 또 2대 0으로 이기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길 것 같은데 배당 차이죠, 배당 차이. 일단 배당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키프로스 승 보고 이 마인을 할 수 있느냐. 어제 라트비아도 결국 비겼잖아요. 그래서 이 키프로스가 이제 배당이 떨어지기 전에 마인은 괜찮은데 지금 1.5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로 메리트가 있진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산마리노 3.5 프랭 가긴 좀 애매해요. 배당이 비슷하거든요. 키프로스 승이랑. 그래도 뭐 산마리노가 뭐 뭔가 변수를 만들어내서 뭐 예전에 리히텐슈타인을 잡을 때나 뭐 지브롤타하고 비길 때 그 정도는 아니다. 키프로스가. 그리고 예전에 그 산마리노하고의 친선 경기에서 4대 1로 대승을 거둔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홈에서 2대 0으로 이기긴 했지만 산마리노 원정에서 예전 유로에선 4대 0, 뭐 친선전 24년도에 4대 1로 이겼기 때문에 3.5 프레는 좀 애매하고 키프로스 승과 마인을 볼 거냐. 어느 후보도 살짝 애매해요. 산마리노가 골을 못 넣으면 결국 언더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2.5라도. 그래서 일단 키프로스 승을 보고 하필 키프로스가 홈에서 2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원정이 살짝 불안하다. 뭐 슈팅은 압도적이겠죠. 당연히. 점유율도 그렇고. 근데 어제 뭐 포르투갈도 일반 승밖에 못했기 때문에 원정이라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키프로스가 원정에서 산마리노 빼면은 다득점을 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아무리 최근에 보스니아, 루마니아하고 비겼다고 하더라도 원정입니다. 원정. 그래서 일반 승만 보도록 할게요. 너무 이른 시간이기도 하고 다른 경기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지금 뭐 오스트리아, 보스니아가 뭐 1,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산마리노는 6전 전패입니다. 1득점밖에 못하고 키프로스는 9실점으로 실점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루마니아하고의 이제 3위 싸움 정도지. 그래도 루마니아가 좋습니다. 한 경기 덜 치러도 지금 3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키프로스가 그리고 은근히 부상도 몇 명 있습니다. 수비, 뭐 미드필더, 공격에. 그래서 일반승만 보는 게 맞다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페로제도 체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로제도 같은 경우도 체코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좀 차이가 나죠. 지금 체코 같은 경우에는 크로아티아하고 승점이 같은데 크로아티아가 한 경기 덜 치렀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상황이고, 페로제도는 만약에 체코를 잡는다? 그러면 2위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 지금 체코하고 4점 차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체코가 페로제도 상대로 진 적은 없는데 최근에는 다 한 골 차긴 했습니다. 홈에서. 그리고 페로제도가 최근 몬테네고르를 4대 0으로 때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크로아티아전도 결국 한 골밖에 안 줬기 때문에 최근에 페로제도는 쉽지 않다. 체코가 상대하기엔. 왜냐? 체코 원정에서도 한 골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골차 패배.
최근 홈에서도 뭐 라트비아, 아르메니아, 북마케도니아, 네이션스 다 비겼고 뭐 지브롤터 잡고 크로아티아전 최근에 진 게 유일합니다. 홈에서. 그래서 페루 제도도 생각보다 지금 잘하고 있다. 다만 이제 체코가 뭐 지난번 크로아티아하고 비기고 사우디하고 친선전 비기고 뭐 몬테네그로 2대0으로 이기면서 최근 뭐 3경기 무패긴 하지만 배당 대비 좀 봐야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원정에서도 한 골 차. 물론 또 뭐 많이 차이가 나겠죠. 골 운이기 때문에. 근데 슈팅을 5개 정도 했거든요. 뭐 하나만 때린 게 아니고. 그리고 비길 뻔했습니다. 패트릭 시크의 이제 후반 막판 골이 아니었으면 비겼죠. 그리고 패트릭 시크는 지금 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나오기 때문에 체코 입장에서는 조금 빡셀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원정이면. 아예 페로 제도가 가능성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지난번 뭐 크로아티아하고는 거의 반반을 하긴 했는데 체코 입장에선 페로 제도 배당 대비 좀 별로다. 저는 그렇다고 페로제도 2프렌을 노리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배당 대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지금 페로제도라면. 근데 더 좋은 건 언더입니다. 언더. 일단 언더가 1순위예요. 왜냐? 일단 페로제도 골을 체코 상대로 못 넣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최근에 득점력이면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차라리 언더를 빼고 그냥 프렌만 봅시다. 프렌. 굳이 언더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프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네덜란드하고 핀란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핀란드 상대로도 이제 5번 다 이겼고 최근에 홈에서 한 적은 없어요. 핀란드 원정 가서 이겼지. 그리고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4승 1무입니다. 폴란드하고 이제 1위 싸움인데 핀란드도 거기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긴 해요. 지금 6경기에 10점이니까 폴란드랑 네덜란드보다 한 경기 더 많긴 한데 일단 오늘 만약에 진짜 변수를 만들어낸다면 모르죠. 근데 사실 홈도 아니고 원정이라 좀 빡셉니다. 득실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그렇다고 네덜란드 부상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핀란드가 지금 수비에 경고 누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요새 네덜란드 보면은 리투아니아전 조금 불안했는데 몰타 4대0 그리고 핀란드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겼고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특히 홈에서는 더욱더. 그래서 뭐 최근 져봤자 이제 독일 원정에서 진 거 그러기 때문에 핀란드가 잡기에는 지난번 리투아니아전도 사실 겨우 이겼잖아요. 역전에서. 그래서 최근 뭐 노르웨이 원정, 폴란드 원정, 그리고 뭐 리투아니아 원정도 2대2로 비긴 핀란드면은 이길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 보인다. 다만 이제 문제는 그거죠. 네덜란드가 이제 무조건 이길 것 같지만 이 승부식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1마인이었고 2마인부터 시작이라 결국 3대0으로 이겨야 된다는 결론인데 핀란드가 그래도 뭐 원정에서 질 때 보면은 뭐 잉글랜드전도 0대2로 진 적도 있고 뭐 은근히 포르투갈 원정에서도 뭐 2골 넣은 적도 있고 좀 애매해요. 못할 땐 못하다가도 또 어쩔 때는 좀 쉽게 안 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마인이 나올까 차라리 이 핸디물을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네덜란드가 리투아니아 원정에서 원정이긴 하지만 몰타전 빼면은 사실 그렇게 막 압도적으로 이겼던 경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긴 하거든요. 핀란드가 이제 워낙 좀 못해서 그렇지 이마에는 살짝 뭔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3.5 기준으로 봐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3.5 기준 언더를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2대0으로 끝나게 된다면. 근데 홈이라서 또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지금 제가
제가 볼 때 이 상황상. 근데 그때 몰타전도 PK를 2개나 넣었거든요. 뭐 슈팅 압도적이긴 하죠. 근데 그만큼 골이 터지느냐인데, 그래도 리투아니아가 최근 폴란드 원정에서 3실점, 그리고 홈에서 리투아니아전 그 선제골 내준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이마인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괜히 애매하게 언더 갔다가 이제 대승 거두면은 또 이제 이상하기 때문에 일단 이마인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틀랜드하고 벨라루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스코틀랜드 벨라루스는 최근에 벨라루스하고의 중립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스코틀랜드가. 그리고 스코틀랜드 입장에서 볼 때는 덴마크하고 1위 싸움이거든요. 그리스는 지금 일단 3점이기 때문에 조금 빡세긴 하고, 아직 뭐 여기는 4개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일단 덴마크가 너무 좋긴 한데 2승 1무로 둘 다 같아요. 득실에서 밀려서 그렇지. 그래서 스코틀랜드 입장에선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뭐 미드필더에 경고 누적 2명이 좀 빠지긴 합니다. 경고 누적으로. 자, 그러면 최근에 스코틀랜드의 기세인데 그리스전도 3대1로 이겼습니다. 사실 그리스 쉽지 않거든요. 뭔가 핀란드하고 느낌이 비슷해서 그렇지 아예 다릅니다. 그리스가 엄청 잘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이긴 것도 있지만 그 덴마크 원정 0대0으로 비긴 게 좀 크다. 그래서 지금 승점이 같습니다. 7점으로. 그리고 뭐 최근에 홈에서 뭐 무패가 뭐 길고 뭐 패배가 없고 그러진 않아요. 뭐 네이션스에서는 그리스한테 0대3으로 졌지만 또 월드컵 예선은 또 3대1로 이겼고, 뭐 아이슬란드한테도 친선전 지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뭐 홈에서 아예 안 진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벨라루스가 너무 못해요 지금. 덴마크한테도 6대0, 뭐 그리스 원정 5실점. 그래서 뭐 가끔씩 뭐 비길 때가 있긴 하죠. 예전에 그 23년 유로에서 뭐 스위스한테 비기거나 3대3으로. 근데 최근에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좀 약한 상대들 상대로 이제 이 타지키스탄, 뭐 아제르바이잔, 뭐 카자흐스탄 이런 상대로는 이제 뭐 승률이 좋긴 하지만 조금만 잘한다 싶으면 못 이기기 때문에 요거는 스코틀랜드 승 봐야 된다. 다만 배당이 너무 아쉬워요. 1마인까지만 봅시다. 1마인까지만. 1마인도 지금 배당이 떨어져서 그런데 아마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2마인까지는 글쎄요. 뭐 그리스전 3골 그리고 중립 경기에서 2대0으로 할 정도면 완전 고배당으로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스전도 사실 선제골을 내주고 이제 내리 3골을 넣은 거라서 슈팅이나 이런 점유율은 다 밀렸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운이 좀 따랐다고 봐야죠. 그래서 중립에서 뭐 2대0으로 이겼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뭐 3대0까지는 노려볼만 할 것 같긴 해요. 그때도 점유율 슈팅 엄청 2배 이상씩 차이 나고 점유율도 거의 7대3이었기 때문에 뭐 1마인까지 보되 2마인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3.5 마인은 사실 조금 빡세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경기들은 그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너무 확연하게 이길 사이즈가 보이는데 이게 마인이 배당이 너무 낮거나 아니면 애초에 1마인이 없거나 네덜란드처럼 그래서 가기가 좀 애매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유일한 A매치 몰타하고 보스니아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피파 랭킹 보면은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몰타가 한 150위권 바뀌고 보스니아는 70위권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차이가 나죠. 근데 이 경기 몰타에서 열립니다. 몰타. 뭐 전적이 워낙 오래돼서 예전 유로 요거는 건너뛰고 일단 몰타가 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선전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배당도 생각하고. 왜냐면
배당 대비 괜찮아 보여야 가는 거지 안 좋으면 굳이 갈 이유가 없거든요. 자, 몰타하고 보스니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스니아 같은 경우 데미로비치가 지금 부상으로 떠 있거든요. 뭐 에딘 제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영향이 없지 않죠. 그리고 지난번 키프로스전 비겼습니다. 2대2로. 그러니까 보스니아도 원래 승이 많았던 나라가 아닌데 최근에 조금 그 월드컵 그 예선에서 성적이 좋아서 그랬었는데 어쨌든 데미로비치도 지금 부상으로 떠 있고 그리고 지난번 키프로스전도 2대0으로 이기다 이제 막판 극장 PK까지 내주면서 비겼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친선전이다 보니 무리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몰타는 물론 네덜란드한테 0대4로 털리긴 했지만 그 전에 뭐 리투아니아 그리고 뭐 리히텐슈타인 아니면 뭐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뭐 이런 팀들한테는 또 비긴 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스니아 물론 이길 확률이 크긴 합니다. 보스니아가. 근데 이게 월드컵 예선이 아니고 친선전이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그래서 뭐 보스니아가 최근에 뭐 산마리노전 다득점을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스니아도 보면 득점이 많은 팀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예전에 리히텐 원정도 2골을 넣었었기 때문에 그건 또 유로긴 했어요. 유로에서도 그 정도였다면은 뭐 보스니아 승부 사이드 보긴 합니다. 뭐 몰타의 역배까지는 안 보는데 차라리 비길 것까지 생각하면 언더가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언더를 조금 더 밀어보겠다. 친선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립 경기면 또 모르겠지만 몰타 원정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는 그냥 공개 안 하고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리투아니아, 폴란드. 자, 폴란드가 지금 순위를 보면은 아까 이제 네덜란드하고 승점이 3점 차이 난다 했죠. 경기 수는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리투아니아는 뭐 승점이 3점이기 때문에 아직 1승이 없고. 공격의 경고 누적, 주전기법 부상입니다, 리투아니아. 폴란드는 딱히 큰 부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레반도프스키도 이제 한때 이제 감독하고 그 주장 문제 때문에 이제 아예 이제 대표팀 안 하다가 뭐 바뀌고 나서 이제 다시 대표팀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일단 리투아니아 생각보다 선방을 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폴란드 원정도 한 골 차였고 최근에 네덜란드전도 2대2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전반에. 그리고 핀란드 원정도 선제골 먼저 넣었고 그러니까 요새 보면 리투아니아가 득점도 좀 꾸준하고 약팀 강팀 가리지 않고 뭐 전체적으로는 승리가 없긴 해요. 가장 마지막 승리가 이제 라트비아 원정이었나? 1년도 더 됐기 때문에 그런데 쳤던 경기도 보면 뭐 무승부라든가 한 골 차라든가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더더욱. 그래서 루마니아 코소보전도 네이션스 다 한 골 차였고 이 정도면은 아무리 폴란드가 강하다고는 하지만 뭐 지난 뉴질랜드 친선전 1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결국 원정에서 폴란드는 이제 핀란드한테도 잡혔었고 뭔가 득점력이 홈만큼 높지 않단 말이죠. 홈에서는 뭐 2득점도 기본으로 하고 뭐 3대1로도 이기고 그랬었는데 원정 득점력은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가 최근 네덜란드전까지 다득점을 했던 걸 생각하면은 이 폴란드 원정에 대한 배당은 좀 별로다. 1.3. 아무리 뭐 멤버적으로 더 좋고 더 좋아 보여도 네덜란드 상대로 2골 넣었고 물론 이제 슈팅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점유율도. 근데 그거를 골을 넣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핀란드전도 선제골 넣었기 때문에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좀 애매한 게 2.5를 줬단 말이죠. 언오버를. 오버 가자니 뭔가 폴란드가 다득점 못할 것 같아서 애매하고 언더 가자니 또 리투아니아 득점력 보면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언오버는 살짝 애매하고 저는 이제 리투아니아 2프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겨도 폴란드가 뭐 3대0, 4대0으로 이길 것 같진 않고 어제
헝가리처럼 좀 막판에 극장골이면은 제가 이제 어제 아르메니아 이프렌을 봤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해요. 뭐 2대 0으로 끝나면서 이핸디무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홈이기 때문에 지난 네덜란드전 최근 핀란드 원정을 좀 높게 봐서 이프렌 보고 굳이 폴란드 승 가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폴란드 이랜디무 고배당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러다 진짜 비기기라도 한다면 뭐 리투아니아 입장에서는 리투아니아 프렌이 엄청 높은 배당이 되니까 리투아니아 2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최근 홈에서 이제 리투아니아를 4연속 이제 상대해서 그렇지 예전에 10년도 더 되긴 했지만 리투아니아가 일단은 폴란드 상대로 진 적이 없어요. 두 번 다. 09년도에 1대1, 11년도에 2대0입니다. 뭐 그때하고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상성에서도 지진 않았다 해서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가도록 할게요. 자, 오스트리아 1위죠, 1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5승 무패입니다. 보스니아가 일단은 13점으로 쫓아오고 있긴 한데 유럽은 좀 빡센 게 1위 팀만 무조건 바로 진출이고 2위 팀끼리 붙어서 또 몇 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탈리아도 좀 빡센 부분이죠. 노르웨이가 전승 달리고 있어서 노르웨이 이번에 가나? 물론 이제 48개국으로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유럽은 빡셉니다. 가야 될 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라들이. 예. 자, 루마니아 승점 7점입니다. 사실 조금 힘들어 보여요. 이기더라도. 이기더라도 보스니아하고 3점 차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이기면은 확실히 더 굳힐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 보스니아하고의 이제 승점 차도 이제 5점 차로 더 벌릴 수 있고. 그래서 홈이 아닌 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 물론 이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결장이 크게 없긴 한데 오스트리아도 바움가르트너의 약간 부상 의심 말고는 크게 없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산마리노전을 생각하면은 아무리 산마리노가 이제 못한다고는 하지만 10대 0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체라도. 근데 홈에서 10대 0. 최근 뭐 보스니아 2대 1, 키프로스, 뭐 루마니아까지 최근 뭐 5연승인데 실점도 되게 적고.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루마니아를 홈에서 한 골 차로 이겨서 조금 빡세 보일 순 있어요. 원정이라서. 그때 뭐 슈팅도 그렇게 차이는 없었거든요. 유효슈팅 차이가 좀 있었지. 근데 이제 루마니아가 최근에 이제 성적을 보면은 몰도바한테도 실점을 했단 말이죠. 친선전이긴 하지만. 그리고 키프로스 원정 2실점, 뭐 캐나다전 3실점. 실점이 조금 많은 편이다. 홈 원정 가리지 않고. 근데 루마니아도 확실히 홈에서는 그렇게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오스트리아가 강하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배당이 좀 높습니다. 1.64. 저는 루마니아가 그래도 뭐 캐나다전 골이 없긴 하지만 득점을 할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스트리아 승무 사이드로 보되 가장 좋은 거는 오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오스트리아 원래 득점력 괜찮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무승부가 뜬다면은 언더로 뜰 가능성이 높아요. 1대1 정도. 그러니까 오버를 본다는 건 오스트리아가 이기든 아니면 루마니아가 이기든 어쨌든 승패로 갈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루마니아,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승무 보고 오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볼 때는 오버가 1순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루마니아가 득점이 아예 없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스트리아도 한번 넣으면은 뭐 때려 넣기 때문에 최근에 뭐 산마리노 10득점도 그렇고. 그래서 오버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상성은 루마니아가 오스트리아 상대로 네이션스 원정에서 잡은 적이 있더라고. 3대2로. 최근에 홈에서는 0대1로 지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오버를 좀 더 보도록 하겠다.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덴마크하고 그리스.
하고, 자, 덴마크,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핀란드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다 했잖아요, 그리스가. 근데 지금 승점이 3점입니다. 일단 1, 2위 싸움은 덴마크, 스코틀랜드의 싸움이고, 덴마크가 너무 잘하거든요. 호이비에르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는 거 빼고 수비에 이제 한 명 부상. 여전히 덴마크는 좀 강하다. 그리고 이 덴마크의 실점이 무실점입니다. 지금 현재. 스코틀랜드 0대0, 그리스 3대0, 뭐 벨라루스 6대0. 그리고 최근 뭐 리투아니아, 북아일랜드, 뭐 포르투갈도 네이션스에서 잡고, 최근에 홈에서 졌던 건 스페인밖에 없습니다. 1대2로. 그 전에 친선전도 뭐 스웨덴도 잡고 노르웨이도 잡았기 때문에 덴마크는 최근 원정에서 승리가 조금 없긴 해요. 근데 상대가 뭐 스위스, 포르투갈 뭐 이러는데 좀 빡세긴 하죠. 근데 홈에서는 거의 진 적이 없다. 최근에 스페인 말고는. 그리고 그리스전 뭐 최근 원정에서 3대0으로 이긴 것도 있고, 그래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1위 굳히려면은 이번에 승리가 좀 필요하죠.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그래도 따라오기 때문에 득실 부분에서도 여전히 좋고, 그래서 그리스는 스코틀랜드전 3실점, 덴마크 3실점, 최근 2경기 연속 실점이 많았고, 그래도 홈에서는 뭐 벨라루스,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뭐 상대로 다득점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원정도 3대0으로 이겼던 전적이 있고, 그리스가 좀 무시할 수 없는 게 예전에 네이션스에서 보면은 원정 성적이 엄청 좋았거든요. 뭐 아일랜드, 잉글랜드도 잡고 핀란드, 스코틀랜드까지 다 잡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2경기만 봤을 때는 실점이 너무 많다. 다만 스코틀랜드전은 점유율, 슈팅이 다 앞섰고 선제골 넣었지만 역전패를 당한 거라 덴마크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빡셀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핀란드하고는 다르다고 했던 게 그리스가 강팀도 많이 잡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덴마크가 패배가 이제 별로 없고 승리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 홈에서는 조금 빡셀 수 있다. 그래서 덴마크 승을 보지만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최근 그리스가 뭐 아무리 홈에서 덴마크한테 0대3으로 털렸다고는 하지만 모르죠. 근데 그래도 그때 이제 그리스에서의 홈 그 슈팅 수를 보면은 덴마크 승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원정이라서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때 슈팅이 15대4였거든요. 유슈팅이 8대1이었고 점유율은 한 큰 차이가 없긴 했는데 슈팅이나 이런 득점 기회라든가 이게 너무 차이 나가지고 홈이면 그래도 좀 빡세지 않을까. 그냥 덴마크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덴마크가 골을 빨리 넣으면 마헨이 상당히 매력적인 배당이긴 해요. 2.65면.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해보겠다. 덴마크가 그래도 최근에 홈에서 진 적이 없고 그리스 원정에서 그 정도로 압도했다는 건 홈이면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더 고민하다가 좀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덴마크는 그냥 승만 볼게요. 승. 마엔을 갈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승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죠. 자, 크로아티아하고 지브롤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월드컵 예선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나머진 MLS 미축이랑 U20이기 때문에. 자, 크로아티아, 지브롤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브롤터가 약간 거의 뭐 산마리노보다 살짝 좋은 정도? 근데 지브롤터 최근 이제 7연패 중이죠. 뭐 홈에서는 이제 3경기 연속 득점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친선전 뉴칼레도니아 0대2로 졌습니다. 그때 뉴칼레도니아 배당이 좀 높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친선전이기도 하고 저런 이제 애매한 좀 상황인 팀들이 배당을 너무 낮게 받았을 때는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게 아마 그때 1.3인가 4 정도 받았잖아요. 갈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언더를 받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뉴칼레도니아 뭐 프렌이나 역배를 갈 수도 없었던 상황이고 냉정하게. 저럴 땐 원오버 가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지브롤터가 원정에서 그러니까 중립에서 열렸던 크로아티아 경기에서도 7대0으로 발렸는데 원정은 더 빡셀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크로아티아가 최근에 이제 체코하고 비긴 것도 있지만 몬테네그로 상대로 4대0, 체코 상대로 5대1로 이겼기 때문에 크로아티아는 뭐 보시다시피 이 덴마크보다 전 더 높다고 보긴 합니다. 지금 4승 1무. 뭐 체코가 4승 1무 1패로 지금 승점이 같긴 한데 한 경기 덜 치렀기 때문에 오늘 지브롤터 이기면 그래도 좀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부상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뭐 그 어디냐 공격에 보면 크라마니치 골이 가장 많고 그리고 페리시치도 골 좀 넣고 있고 그 누구였지? 헤타페였나? 어디였냐? 그 안테 부드미르 걔도 이제 뭐 골 좀 넣고 있고 여전히 모드리치 나이 많은데 잘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 크로아티아가 생각보다 지금 좀 강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어쨌든 지브롤터 상대로 7대0으로 이겼는데 이번 경기는 일단 관건은 일반 승이 없습니다. 4마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프랑스 아제르바이잔 생각해 봐야 되긴 해요. 프랑스가 이겼지만 결국 3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프렌이 떴거든요. 근데 이 크로아티아는 그래도 지브롤터를 대승을 거뒀던 적이 있고 최근에 또 득점이 몬테네그로 체코 상대로 4득점, 5득점, 다득점 했기 때문에 저는 프랑스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르다. 왜냐면 프랑스는 잘하긴 했는데 다득점 했던 경우가 오히려 2득점을 많이 했던 상황이 더 많았지 4득점, 5득점 한 경우는 거의 드밀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7대0 만들었을 정도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 슈팅이 30대 3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 2골에 후반 5골이긴 했는데 그래도 홈인 만큼 4마이는 해줘야 된다. 뭐 전반에 한 3, 4골 넣잖아요. 그러면 뭐 6대0, 7대0, 8대0까지 가능한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요거는 4마인 일단 가고 고배당으로 5마인 노려볼까 지금 생각 중이고 지금 배당이 빠졌거든요. 아마 5마인은 2번이나 빠졌기 때문에 시간이 오후나 저녁 되면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6.5 마인도 저는 가능할 수도 뭐 4.16에서 3.16으로 확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메리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4.16에 가신 분들은 가볼만 했다. 3.16도 뭐 가볼만은 한데 여기서 만약에 2배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냥 5마일만 가는 게 낫죠. 그래서 4.5 언오버도 오버 가는 게 낫죠. 근데 지브롤터가 크로아티아 상대로 골을 못 넣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4.5 오버 가시는 분들은 그냥 4마인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배당이 더 높은. 그래서 크로아티아 4마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러면 이제 끝났죠. 월드컵 예선은. 이제 남은 거는 U20이랑 미축밖에 없다. 자, 일단 여기 앞부분이니까 이제 카트를 담고 나머지 이제 미국, 모로코 그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U20입니다. 어제 U20은 다 적중을 했죠. 콜롬비아 2프렌 그리고 아르헨티나 승무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승을 제가 이제 좀 더 확신이 없어서 못 갔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준결승이 볼만합니다. 스페인이 떨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콜롬비아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르헨 콜롬비아 그리고 미국, 모로코, 노르웨이, 프랑스. 왜냐면 프랑스가 일본을 잡은 게 좀 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칠레에서 열리는 중립 경기다 보니 뭐 둘이 전적이 있더라고요. 미국이 모로코를 4대1로 잡았고 그리고 최근에 뭐 0대0으로 비기긴 했는데 일단 미국이 지난번 이탈리아 3대0으로 잡았습니다. 뭔가 남아공한테 졌다는 걸 이제 생각을 했을 때 3대0까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좀 무승부에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잘했고 모로코는 스페인도 잡고 브라질도 잡았는데 또 멕시코한테 졌죠. 한국한테도 그 PK 한 골 내줬나? 그래서 저는 그래도 흐름상은 미국이 좀 더 이길 확률이 높은데 이거 모르죠. 그 뭐냐 콜롬비아가 그 스페인을 잡았던 것처럼 전 차라리
미국도 아예 실점이 없진 않기 때문에 모로코가 그래도 브라질, 스페인을 잡았던 걸 생각하면은 득점을 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가장 좋은 건 모로코 2프렌이긴 한데 이게 뭔가 묶어갈 게 없잖아요. 뭐 다폴드에 묶어갈 거면 모로코 2프렌 가고 미국이 이기더라도 뭐 3대 0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1대 0? 근데 배당 대비 좀 별로긴 하네. 2대 0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차라리 어, 미국 승무에 오버 보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오버를 1순위로 볼 거냐, 아니면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하면은 오버를 1순위로 봐야 되는 거고, 미국이 좀 더 이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 승을 보시면 되는데, 이탈리아하고 한국하고의 그 점유율이나 이런 걸 보고 좀 참고를 할게요. 요거는 한국하고의 경기에서는 한국이 이제 자책골도 있었고, 오히려 슈팅은 한국이 더 많았습니다. 점유율도 그렇고. 미국이 이탈리아전 보면은 뭐 슈팅이나 점유율 차이가 크게 없었네. 조금 애매하네요, 요게. 살짝 애매하다. 그럼 브라질하고 스페인을 어떻게 잡았지? 제가 경기를 못 보다 보니 일단 브라질전 슈팅이 밀렸죠, 많이. 점유율도 그렇고. 운이 따라준 것 같고. 스페인전은 점유율이 완전 밀렸는데 슈팅이 반반이었네. 미국이 프랑스를 압도적으로 슈팅 차이로 이겼구나. 프랑스가 운이 진짜 좋나 보네, 지금 보니까. 일본이 진짜 잘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거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미국 승부 사이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아무래도 모로코가 한국한테도 슈팅이 밀릴 정도면 이게 미국이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어요. 어제 약간 아르헨티나 승부 사이드긴 한데 아르헨티나보다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아르헨티나는 그래도 한 6대4 정도로 봤다면 미국 모로코는 약간 5대5 느낌? 한 5.5 대 4.5? 미국이 그냥 살짝 우세? 제 느낌은? 오버 가기가 좀 애매해요, 요 경기가. 아니면 차라리 오버를 갈까, 그냥? 오버를 보는 게 나을 수도. 왜냐면 어제 콜롬비아처럼 스페인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그거는 조금 콜롬비아가 선제골 넣은 것도 중요하다 보는데 막판 거의 극장골이었죠. 스페인이 다시 앞서다 이제 동점골 못 키고. 오버 볼게요, 오버. 뭔가 무승부 가능성이 있긴 한데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합시다. 미국은 오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보고 넘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자, 오스틴하고 LAFC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미추. 오늘 메시가 나와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뭐 아르헨티나 친선 경기가 뭐 인터 마이애미 홈 경기장이라 그랬던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경우는 좀 흔치 않은 것 같은데, 뭐 남은 잔여 경기에 따라 이제 뭐 순위 경쟁도 있고, 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나와서 뭐 2골에 1러시까지 했기 때문에 득점왕도 지금 선두인 것 같고. 자, 오스틴 LAFC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앤젤레스가 상당히 좀 불안했는데 토론토전 2대 0으로 이기면서 이 뭐랄까, 지금 LAFC 순위를 보면은 지금 서부 3위거든요. 근데 샌디에고보다 한 경기 덜 치렀는데 승점이 1점 차입니다. 그러면 밴쿠버하고는 이기면 1점 차까지 쫓아갈 수가 있고, 왜냐면 밴쿠버가 아마 이겼잖아요. 언제 이겼더라, 밴쿠버가? 오늘 경기였네. 오늘 올랜도전을 이제 극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어쨌든 LAFC 입장에서 보면은 남은 2경기거든요. 콜로라도 경기까지 해서 만약에 오늘 이기고 내일 오전에
밴쿠버가 비기면서 또 이기면은 순위가 바뀝니다. 물론 샌디에고도 경기를 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 밴쿠버, 샌디에고, LAFC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른다. 그래서 오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 못 이기면은 사실 1위를 못 하죠. 뭐 플레이오프 진출은 하긴 했지만. 자, 그래서 그 오스틴도 생각보다 순위가 높은 팀이고 얘네도 이제 플레이오프를 그 확정을 지었나요? 얘네도? 아마 보니까 양쪽 다 7위까지인 걸로 알고 있고 8, 9위는 뭐 확실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은 6위입니다 현재. 포틀랜드랑 승점이 같은데 1점만 따도 이제 45점이 되기 때문에. 근데 댈러스가 지금 포틀보다 한 경기가 적은데 3점 차라 여기도 그 밑에 순위 경쟁이 좀 치열한 것 같아요. 레알 솔트레이크도 40점이고. 그래서 일단은 한 경기 차입니다. 한 경기. 그 뭐 FC 댈러스하고도. 그래서 뭔가 오스틴 입장에서는 좀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얘네가 홈 성적이 괜찮거든요. 득점이 좀 저조한데 실점이 좀 적긴 해요. 근데 LAFC도 원정 성적이 좋고 다만 이제 오스틴의 국대 차출, 수비에 2명, 공격에 이제 미르토 우준이, 그리고 바르케즈는 부상이고 요게 조금 타격이 있을 수는 있죠. 국대 차출이 공격에 한 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LAFC는 더 큽니다. 일단 부안가, 손흥민, 그리고 공격에 한 명 더 있고, 그리고 미드필더도 차출에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뭐 오스틴의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3연패 중입니다. 컵대회 포함. 그리고 3경기 연속 멀티골 이상 실점을 했고, 근데 그 전에 컵대회를 제외하고 냉정하게 리그만 봤을 때는 시애틀도 잡았었고, 그리고 최근 세인트루이스한테 지기 전까지 무패를 꽤 길게 했어요. 몇 개월 동안. 홈에서 안 졌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입장에서는 좀 빡세죠. 왜냐면 손흥민이나 부안가 있을 때 워낙 잘하긴 했는데 최근에 애틀랜타 한 골, 그리고 토론토전 이기긴 했지만 뭐 실점도 없겠지만 홈인점을 감안해야 됩니다. 뭐 PK 놓쳐서 좀 아쉬운 게 있긴 한데 점유율은 밀렸고 슈팅도 생각보다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스틴이 홈에서 워낙 잘하다 보니 로스앤젤레스 입장에서는 좀 빡셀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보러 가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로스앤젤레스가 일단은 원정에서 실점할 확률이 좀 크다 보거든요. 그러면 오스틴도 최근에 홈에서 득점이 아예 없지 않잖아요. 매 경기마다 골이 있습니다. 지금 뭐 2골, 3골 넣을 때도 있고 무득점 경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골을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차라리 2.5를 줬기 때문에 오버 가는 게 맞다. 오스틴이 로스앤젤레스를 잡든 뭐 로스앤젤레스가 이겨도 실점을 하든 아니면 다득점 나와서 무승부가 되든. 그러니까 손흥민하고 이제 부안가가 있으면 로스앤젤레스 쪽을 좀 더 보겠는데 냉정하게 봐야 돼요. 1위 하기가 좀 빡세요. 지금 봤을 땐. 왜냐면 오늘 경기 이기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만 자력으로는 힘들죠. 왜냐면 밴쿠버가 그래도 1점 앞서기 때문에 오늘 역전승을 해서. 오늘 만약에 밴쿠버가 졌으면은 오늘 경기 지더라도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사실 오늘 이겨도 자력은 힘들고 비기거나 지면은 뭐 지면 끝이고 비기면 여기도 득실을 먼저 보는지 모르겠는데 득실도 지금 살짝 앞서거든요. 밴쿠버가. 그래서 뭐 오버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스틴 LAFC는. 그래서 오버를 보고 좀 마무리를 하겠다. 승무패 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스틴 홈에서 잘해요. 빡셉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상대로 이제 홈에서 승률이 좋은 건 아닌데 최근에 1대1로 비기기도 했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 전력이 좀 커요. LAFC가. 워낙 둘이 잘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하고 부안가가. 뭐 그렇다고 뭐 메시처럼 중간에 뭐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그건 진짜 이제 운이 좋았던 거고 아르헨티나가 뭐냐 친선 경기가 뭐 인터 마이애미 홈에서 열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중간에 올 수도 있나? 뭐 감독이 일부러 메시를 기용 안 하고 뭐 했다는 얘기를 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자, 그다음 마지막 경기 노르웨이 프랑스 U20 가기 전에 추천이랑 즐겨찾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해야 이제 멤버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새 유입이 좀 많을 때 구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노르웨이 프랑스 가도록 할게요. 뭐 1시간이 지나 버렸는데 앞에 이제 요 수원 삼성부터 성남까지 하느라 좀 시간이 좀 오버된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시애틀이 1대0으로 끝났고 LA 갤럭시가 지금 퇴장한 댈러스 상대로 골을 내줬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간 게 있거든요. 시애틀 핸디무에 LA 갤럭시 무. FC 댈러스가 퇴장당하는 순간 이제 골 먹히고 했을 때 이거는 안 되겠구나 했는데, 조합으로 따라 나간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오늘 너무 늦게 일어나서 다 마감됐더라고, 경기들이. 그래서 이제 간 건데, 왜냐면 제가 어제 분석했을 땐 시애틀 승이랑 이제 LA 갤럭시 무를 봤기 때문에 그냥 이제 소소하게 그냥 고배당으로 핸디무 무를 간 건데, 동점골을 넣었지만 좀 빡셀 것 같긴 해요. 후반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 프랑스. 자, U20 경기. 지금 제가 U20 경기가 승률이 굉장히 좋긴 해요. 다 맞았던 것 같거든요. 프렘 보는 거는 웬만큼 다 프렘 나왔고, U20만 갈 걸 그랬나 봐요. 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자, 그 프랑스가 노르웨이 상대로 18년도 19년도에 다 이겼거든요. 근데 뭐 워낙 오래돼서 넘어가고, 자, 8강입니다. 8강. 이기면 준결승입니다. 미국 모로코 상대하고 붙기 때문에 일단 노르웨이는 그 월드컵 전에도 성적을 보면은 좀 애매하긴 했어요. 애매하긴 했는데 월드컵 예선부터 나이지리아, 뭐 콜롬비아, 사우디, 파라과이까지 다 언더입니다. 노르웨이도 득점이 거의 없는데 실점도 아주 적기 때문에 사우디전 딱 한 골 먹혔거든요. 그만큼 실점이 적습니다. 파라과이전도 사실 90분 기준으로 0대0이었고 연장 가서 넣었기 때문에 노르웨이는 일단 실점이 적다. 일단 노르웨이 생각하면은 언더 봐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프랑스 첫 경기 남아공 잡았지만 미국한테 털리고, 일본전도 사실 운이 따라줬죠. 이게 PK로 넣어서 이긴 거기 때문에 90분 기준 일본하고 비겼을 정도면, 그리고 슈팅이 일본이 더 많긴 했어요. 근데 점유율은 프랑스가 더 많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프랑스도, 근데 저 배당은 별로입니다. 프랑스 승 배당은. 그래서 요것도 가장 좋은 건 노르웨이 2프렌. 비길 가능성이 큰 경기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좀 더 높이고 싶다 하면은 노르웨이 프렌을 가든 뭐 무승부를 가든 그렇게 가시면 되고, 저는 이거 무승부보다는 이 프렌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배당을 좀 더 높인다면은 뭔가 노르웨이 역배까지 보기 때문에 전 그냥 노르웨이 프렌 보는 게 더 좋다 봐요, 무승부보단. 그리고 언오버는 프랑스가 일본한테도 0대0으로 비겼기 때문에 노르웨이가 실점이 워낙 적어서 오버보다는 언더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다.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뭐 다시 좀 들어야 된다. 뭐 이미 지나간 경기 다시 한번 이제 뭐 들어야 된다 하는 거 있으시면 지금 방송하기 전에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해드리고, 없으시면 방종을 하고, 저는 이제 2시 경기도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급하게 좀 준비를 해서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따가 다시 옵니다. 그때 올 때는 전체적으로 뭐 앞에 마감되는 이제 뭐 K리그나 뭐 J리그 컵은 다시 언급을 못합니다. 왜냐, 마감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산마리노부터 노르웨이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최종적으로 간략하게 짧게 얘기를 아마 할 것 같아요. 이따 아마 한 오후 4시나 5시쯤 와서. 그래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뭐
알람을 설정하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뭐 질차시나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찍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해서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한번 오도록 할게요. 한 4시 5시쯤. 그래서 일단 다시 보기는 살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수원 삼성 뭐 거의 마감될 시점쯤에 뭐 구독자로 이제 돌릴 수도 있고 해서 이따 오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맞점들 하시고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조합 마무리 하러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